주식시장에는 그 시기에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슨 황의 젠자만 나와도 시장은 요새 엄청나게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고 나서 젠슨 황 CEO 혹은 엔비디아와 협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디인지를 우리는 잘 분간할 필요가 있는 현재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요, 전 세계가 젠슨 황 CEO 일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만을 지나서 우리나라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대만에서는 컴퓨텍스 행사에서 AI PC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굉장히 많은 기업과 많은 기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보였죠. 자, 이번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재용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 혹은 정혜선 회장님 외에 어떤 분들을 만나고 갈까?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 관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사진이 굉장히 좀 잘 찍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에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네이버도 있었으면 좋겠고, 현대차, SK 하이닉스, SK, 삼성전자, 그리고 LG, 그 외에 생각보다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기업들의 CEO님들까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왜 만났느냐, 그리고 엔비디아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이야기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표면적으로 가장 의외의 기업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쪽이 두산이었는데, 두산그룹과의 이 어떤 협력 관계가 조금은 더 견고해져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젠슨 황 CEO가 프로야구 시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한다고도 지금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두산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산업의 트렌드에 맞춰서 SK 실트론이라고 하는 기업도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웨이퍼를 공급을 하며 반도체 시장에도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에이전틱 로봇 OS를 개발 중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엔비디아의 AI 및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인프라와의 결합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젠슨 황 CEO의 방문에 두산그룹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LG가 변동성이 가장 컸죠. 그 다음엔 네이버였고, 그 다음에 두산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의외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 하는데, 결국엔 젠슨 황 CEO가 하고자 하는 이젠 AI 산업은 단순히 이 쿠다 플랫폼을 통해서 생태계 안에 몰아넣고 기술 개발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 클라우드, 전력, 여기에 로봇, 자율주행, 여러 가지의 확장성을 띈 산업들이 연결된 거대 허브 혹은 거대 파트너십을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대만에도 가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혹은 다른 기업과 다른 나라에도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죠. 한쪽은 이만큼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로 뛰지 못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사업 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하드웨어의 강자로서의 면모들을 잘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1위 협동 로봇이죠. 글로벌 탑5 안에 들어요. 결국엔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소형, 그리고 중형 혹은 고중량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라인업이 나눠지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소형, 중형, 그리고 고중량까지의 모든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는, 그야말로 산업 현장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출이 일정 부분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 더 포인트, 전력기기도 그렇고요, 전선도 그렇고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북미 법인을 통해서 해외 판매 채널이 열려져 있는 기업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에이전틱 로봇 OS, 그러니까 효율성을 증대를 하면서 로봇이 스스로 그 산업 환경,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술까지 올라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반복 작업에서의 이 협동 로봇 혹은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구형 로봇 대신에 당연히 에러율이 지금 많이 낮아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이제는 중요한 공정에도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엔비디아와의 시너지, 여기에 성장 로드맵, 그러니까 2027년에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2028년에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기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2028년도쯤 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는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에 이 시점에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래 잘했던 협동 로봇이라든지 지능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조금 더 투자를 한 다음에 안정화를 시키게 되면 여기서 나온 캐시카우를 활용해서 결국 휴머노이드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도 다른 기업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뽐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죠. 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LG전자, LG CNS, 네이버 오냐 안 오냐, 와서 만나냐 안 만나냐, MOU냐 실제 문서 작성이냐, 뭐 여러 이야기에 지금 관련주들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올라가는 종목, 이 친구는 또 올라가니까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볼게요. 2025년에 10월 달에 왔다 가셨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오시기 전부터 선반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고 나서 어땠어요? 약 3주 정도의 기술적인 조정 혹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선반영에 따른 차익 물량, 이런 횡보장세가 좀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강력하게 A라는 기업과 우리는 몇 년도부터 어떤 기술을 진행할 겁니다 라고 나오는 기업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외에 다수의 기업들은 선반영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은 PER 기준으로 보면 손이 안 나가죠. 그런데 이건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보티즈도, 로보스타도 대다수의 로봇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 성장주를 PER, PBR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그건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또 로봇주들이 잘 가다가 조정이 나올 때면 그 조정의 이유를 그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의 조정은 감내해야지, 막연한 어떤 불만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쫓아서라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저는 로봇주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가장 선호를 하지만 그 현대차조차도 쫓아가기보다는 기다리는 매매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15만 원과 14만 원 밴드라고 봅니다. 2026년 1월부터 사실 1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무던하게 노력을 했었던, 돌파할 만하면 내려오고 돌파할 만하면 내려오고 그랬다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리고 적절한 호재성 뉴스를 동반을 하면서 13만 원을 돌파하니까 어때요? 그냥 바로 슈팅이 나와버리죠. 자, 갭을 이제 메우러 가는 조정을 기술적으로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데, 저는 그 가격대를 14만 원과 15만 원 밴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고 싶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포트에서 반도체도 공격적으로, 그죠? 기판도 공격적으로 담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로봇주까지도 내가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 이건 고민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젠슨항 CEO가 왔다가 가셔서 실망 매물이니 선반영에 따른 차익 매물이니 그런 이야기가 즐비할 때 우리는 조용히 참았다가 인내했다가 기다렸다가 14만 원과 15만 원 사이에서 접근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로봇주들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장전, 장중, 장마감 실시간으로 지금 변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 원하는 자료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